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 시즌4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 미국 정부 셧다운 우려에 장중 2050선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장막판 상승으로 전환했고 206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은 혼조세를 보였고 업종별로도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이 미국이 남북 철도 도로 착공식을 위한 대북 제재 면제 조치에 합의했고 또 대북 인도적 지원의 폭을 넓히기로 하면서 일부 대북 관련주들 상승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상승하면서 673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그리고 업종별로도 대부분이 상승했는데요. 특히 오늘은 게임주들의 상승세가 부각됐습니다. 중국에서 국내 게임에 대한 유통 허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웹젠, 위메이드 등 관련주들 올랐고요. 또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우리기술 투자 등 관련주들 상승하면서 오늘장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어떠셨나요? 네, 일단은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인데 한 주의 마지막을 또 그래도 시장이 상승하면서 좀 마무리됐기 때문에 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안심이 되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사실 뭐 대외적인 변수가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나왔지만은 사실상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미치지 못했다는 측면과 더불어가지고 유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하고 있다는 측면이 이제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되면서 전일장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어쨌든 12월 달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역시 신흥국가들하고의 이런 금리 격차가 또 벌어지면서 환율이 또 올라갈수록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상대적으로 신흥국의 이런 통화보다도 바로 이제 달러에 대한 이 수요가 또 증가될 수밖에 없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보더라도 뭐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도 하락을 했었고 뭐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역시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참 재밌는 거는 대한민국 증시가 다른 국가들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과거 대비해서는 어쨌든 지금 시장 체력이 상당히 강해졌다라는 거고 이 튼튼한 좀 체력을 키웠던 증시인 만큼 앞으로 오히려 저는 내년 2019년에 대한 좀 기대감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장에도 사실상은 개인들 매도도 많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 좀 상대적으로 많았었습니다. 뭐 장중에 역시 또 환율이 잠깐 또 치솟았었고 여전히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아직까지는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생기면서 전기전자 업종, 특히나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나오면서 좀 증시를 누르게 되는 효과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 가지고는 이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같은 경우가 지금 또 연말 특히나 월말이다 보니까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서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측면이고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중소형주들도 매수가 따라 붙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빠지는 거에 반해 가지고는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 2018년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의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또 상대적으로 많이 쏟아졌던 만큼 이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게 쏟아질 규모가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가 됐고 결국은 이제 좀 연초 효과를 통해서 앞으로 증시가 계속적으로 이 박스권 구간을 조금은 횡보를 하겠지만 내년 1월 달에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지금까지 튼튼하게 체력을 길러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연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검색기에 포착이 됐을지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웹젠 확인하겠습니다. 중국 판호 심사 재개 소식에 오늘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종목은 1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이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 11월 달 당시만 하더라도요. 중국에서 뭐 콘텐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규제를 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지난 11월 달 지난 한 달 전만 보더라도 게임 산업들이 조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속 중국에서 규제가 강화된다라면 중국 진출을 또 쉽지가 않을 것이고 사실상 또 이 중국이 인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에 대한 시장 캐파가 큰데 중국에서 장사가 안 되려면 결국 그만큼 매출이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지금 중국 정부에서 게임 산업에 대해서 판호를 또 재개할 가능성에 대해서 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역시 중국에 진출되고 있는 이런 게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역시 또 판호 재개만 된다라면 확실하게 또 매출이 증가될 수 있을 만한 또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이 웹젠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열혈강호라는 게임을 통해서 또 한참 이 중국 이 본토에서 상당히 이 게임 순위에서도 많이 올라가 있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화면상으로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실 지난 2017년 당시만 하더라도 강세장이 나오면서 게임주들의 상승이 좀 상당히 좀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낙폭이 좀 있었고 그동안의 게임 산업에 대한 확실한 하반기에 대한 신작 출시라든지 게임 산업에 대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1년 대비해서 결국 전저점까지 구간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결국 이 하단 전저점 구간까지 다시 내려온 격이라서 이 구간만 좀 잘 지킨다라면 오히려 앞전의 추세까지도 한번 회복을 해볼 수 있는 또 기대감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앞전의 전고점 구간대가 해당 구간이었던 만큼 이러한 판호 재개권만 지속적으로 된다라면 앞으로 게임 업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투자 전략에 관심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러한 웹젠 관련한 이런 게임주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겠다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서암기계공업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남북도로 착공식과 관련한 제재 면제 조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오늘 이 종목은 15%대 상승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참 이 대북 이슈가 참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참 이 호재와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정치적인 이슈다 보니까 이게 쉽게 좋은 것만 내놓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제재안을 미국에서 계속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가끔씩 북미 회담이라든지 북한의 김정은이 또 이렇게 답방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또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 남북 종전선언이 다가올 것이다.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을 하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장투 개념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철저하게 기술적 대응으로 원칙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은 사실 보면 지난 4월달과 5월달 당시 그리고 6월달까지는 이 북미 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었지만 이미 고점에서 쌍봉을 치고 나서 베어마켓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 주가가 떨어졌고 사실상 7월달과 8월달, 9월, 10월달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왔다가 악재가 나왔다가 이슈가 나왔다가 악재가 나왔다가 하면서 주가가 이제 계속적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반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런 자리들을 정확하게 이제 원칙을 지켜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마냥저냥 추가 매수나 이렇게 매수 전략으로 담아 보실 게 아니라 해당 종목들이 한 번씩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보통 이제 고점 대비해 가지고 해당 상승의 절반이라든지 정확하게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받는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승에 대비해 가지고는 거의 절반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졌는데 잘 보시면은 앞전에 이 전고점 구간대를 정확하게 지지받고 있다는 점과 이 장기 평선 121선 구간을 지지받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떨어지면서 거래량은 그렇게 터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나가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종목은 정확하게 상승과 조정 그리고 장기 평선을 지지받고 재차 반등 나오는 N자형 파동의 방식으로 좀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고점에서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정확하게 눌렸다가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이러한 패턴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상승 직전에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매매 방식을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N자형 눌림목 파동을 잘 이용하셔서 상승 직전에 포착을 해보시라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대주전자재료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전자부품용 소재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오늘 6%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관님,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포착됐나요? 네, 사실 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재료가 많습니다. 참 이 기업 이름에도 대주전자재료인데 기업 이름만큼 재료가 참 많은 기업입니다. 사실 해당 기업이 MLCC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MLCC가 여러분들 뭡니까? 바로 뭐 배터리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데 들어가는 이 반도체 비슷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 산업에서 이 MLCC 산업이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 그 관련된 사업을 한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업황 분위기를 타기 때문에 상당히 뭐 호재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신사업이 지금 확장 중이기 때문에 MLCC와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동반 이렇게 재료가 붙어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뭐 2차 전지나 MLCC 같은 경우는 잠시 뒤에 제가 또 강의로도 이 업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동안은 사실 낙폭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증시가 조금씩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흐름이 나오는 만큼 해당 업종 내지는 해당 종목들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장에도 이제 뭐 장중에 해당 종목이 12%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시장에 수급이 조금만 들어올 때마다 좀 주가 상승률이 좀 큰 종목입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종목들을 어느 자리에서 매수해서 어떤 자리에서 팔아야 될지 이런 원칙적인 매매 방식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해당 종목에 대해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 종목을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떤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가격 전략까지 좀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이 MLCC라든지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까지 검색에 포착된 세 종목 들여다봤고요.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러한 MLCC와 2차 전지 관련주 대응법, 공략법 소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금요일 강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일까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 성격이 좀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앞으로 시장이 조금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직까지 뭐가 바뀌었다라는 건지 이제 감이 아직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1월 달과 2월 달에 어떠한 산업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늘릴 것인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의 변화와 또 내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업종, 종목들 지금 바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의 강의로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그래요. 벌써 또 이번 주 한 주도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이벤트가 이번 주에 있었고 그 이벤트마저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대회 이벤트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과연 시장의 이제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금리 인상만 발표만 잘 나온다라면 시장이 정말 강하게 치고 올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기대치만큼의 시장이 아직은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분위기 속에서 정말 시장을 어떻게 해야 반전 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또 상승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참 고민들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내지는 또 어떠한 종목들을 또 새로 사갈 것인가 내지는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정말 많은 고민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정말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다음 주 5거래일만 지나고 나면 2018년에 주식시장은 폐장됩니다. 결국 이제 남은 건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장 다음 주 5일 동안에 큰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5일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화면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에 보시면 이제 또 미국 나스닥 차트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보여드렸고 수요일 날에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참 안타깝게도 지수가 하단을 지키지 못하고 매일매일 전저점을 깨트려가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난 10월 달부터 하락 추세로 지속적으로 빠졌는데 어제 새벽 같은 경우는 전저점까지도 깨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나스닥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유가라든지 환율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시면서 정말 좀 현명하게 투자를 하실 거고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뭐 나스닥 차트까지 봐야 되나? 뭐 지금 내 종목만 보기에도 바쁜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글로벌 트렌드를 좀 아셔야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아셔야 그래야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내지는 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투자 전략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나스닥 차트만 봤을 때는 그야말로 선진국가의 대표 주자이자 글로벌 증시의 가장 대표 주자인 미국이 빠지고 있다는 게 사실 공포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2019년에도 시장이 또 빠지는 거 아닌가? 전문가님 어제 미국이 빠졌는데 오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또 충격 주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걱정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결국 지수가 빠진 이유. 글쎄요, 미증시가 지난 10월 달 대비해서 벌써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20% 이상 빠지게 되면 보통 베어마켓에 진입을 했다.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거의 지금 코앞까지 다가왔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참 복합적인 내용들이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통화 긴축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과 하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부의 셧다운제 우려감, 거기에 맞물려서 역시 유가까지 급락을 하니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 오늘은 바로 미국의 국무장관인 매틱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도저히 맞지가 않는다. 나는 그만두겠다 하고 사임을 하면서 역시 미국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전체적인 충격을 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사실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가 매티스 장관이 사임을 하면서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미국만 빠지는 게 아니라 역시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당연히 환율이 치솟으면서 신흥국가와 선진국가의 이런 환율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증시에 충격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야말로 오늘 사실 아시아 국가들을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대혼란이었습니다. 상해 종합주가 지수도 1% 이상의 하락 마감이 됐고요.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말 하락폭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3%나 빠졌고요.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1% 이상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안심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상은 장중에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재밌는 건 말입니다. 보면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하염없이 하락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하락은 하긴 했는데 반등도 주고 있고요. 반등 줬다가 다시 하락도 나왔지만 결국은 다시 막판에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장 정말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튼튼하다라는 게 정말 증명된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대한민국 증시가 지난 그동안은 하염없이 하락을 했었고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하락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왜 갑자기 튼튼해졌을까요?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의를 아마 해드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제 말이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명하려고 오늘 뉴스의 일부분을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글쎄요, 뉴스의 일부분인데요. 바로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사 대표, 우리나라 헤지펀드 업계 1위라고 합니다. 바로 이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사 대표가 연말이 부진한 거는 대주주 양도세 물량 때문이다. 지금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를 치는 바로 그러한 효과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매물 출회가 나오고 있어서 12월 달 장세가 약한 거다. 자, 하지만 증시가 1월 효과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제 저녁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한 내용이하고 전혀 틀린 거 없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공포감을 느낄 때가 투자의 적기입니다. 역시 해당 자산운용사 대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감이 존재할 때 그때가 투자의 적기라고요. 사람들이 낙관론만 갖고 있을 때는 시장이 한 번씩 충격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대다수가 주식을 포기하고 싶은 심리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공포감이 존재하다 보니 오히려 이럴 때가 투자의 적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지난 금융위기만큼 현재 경기가 그만큼 안 좋은 건 아닙니다. 훨씬 그때보다는 상황이 좋고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화면 보면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사 밸류 본부장의 또 내용입니다. 코스피 밸류가 벌써 금융위기 수준까지 와 있다. 금융위기만큼 현재 경기 상황이 최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밸류가 금융위기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2008년 당시 코스피의 PBR 기준 0.8배였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코스피가 0.81에서 0.88배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난 금융위기 수준까지 지금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떨어질 구간조차도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많은 주변 온라인 커뮤니티나 내지는 뉴스에서 자꾸 경기 둔화다, 증시 더 빠질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우려감을 자꾸 제공을 하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야, 이러다가 증시가 한번 더 빠지는 거 아닌가? 라고들 괜한 걱정들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공포감보다는 용기를 가지셔도 된다고요.
자,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미국과는 디커플링이 생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제 나온 기사에도 정확하게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 애티브 자산운용사 본부장이 미국과 앞으로 대한민국이 디커플링 생길 것이다. 이미 증시 바닥은 다졌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이야기한 내용과 어떻게 똑같나요, 여러분들? 우라노스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런 뉴스, 언론 매체보다 항상 발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경제방송보다도 가장 제가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다른 주변 이슈들 내지는 주변 소문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이 시크릿 노트를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 전략을 세워가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정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2013년부터 지금까지의 시장을 한번 보십시오. 코스닥 지수가 언제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 12월 달에는 보통 하락했었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12월 달, 11월과 12월 달 연말이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연초 효과로 1월 달과 2월 달 증시가 상승했었던 적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지난 11월과 12월 달 주구장창 박스권 장세에서 지겨움을 느끼시고 답답했겠지만 1월 달과 2월 달에 생각보다는 여러분들 강한 반등장이 저는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셔야 되고 아니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1월 달과 2월 달에 시장이 올라간다라면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될 것인가 자, 이런 고민을 저는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FOMC 회의도 끝났고요.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끝났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에 또 협상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이 그동안 심했던 게 2018년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점점 해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 거기에 맞물려서 대한민국 증시 자체를 계속적으로 저평가로 판단하게 만들었던 게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이 북한하고의 또 관계도 경제 협력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야말로 2018년은 이 불확실성의 연속적인 장세였지만 점차 불확실성 해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2019년은 1월 효과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월 달에 증시가 올라간다라면 여러분들이 가장 사야 될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 같습니까?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IT 관련주, 소위 말해서 반도체, 2차 전지, MLCC, 내지는 바이오. 자,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바로 성장주라는 겁니다. 자, 성장주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 성장주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성장주라는 건 성장주하고 가치주를 비교할 때 보통 기준은 PER이나 PBR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보시면 PER이나 PBR이 있을 겁니다. 보통 PER 기준 15배 미만의 종목들을 저평가 종목이라고 합니다. 내지는 가치주라고 하죠. PER 15배 이상의 종목들, 정말 PER이 높은 종목들, 고 PER 종목들을 성장주라고 합니다. 자, 성장주라는 게 여러분들 뭡니까? 현재의 기업의 수익보다 이 기업이 앞으로 비전이 있고 업황이 좋기 때문에 미래에 벌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주가 반영을 주는 게 성장주입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IT, 바이오입니다, 여러분들. 당장 바이오만 보시더라도 신약 개발에 대한 비용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 개발을 하나 들어가려면 보통 개발 기간이 10년 이상에서 20년까지도 잡아놓고 비용이 몇백억에서 몇천억까지도 나가게 됩니다. 당장의 단시간 만에 수익을 발생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제약 바이오는. 자, 그러면 제약 바이오는 뭡니까?
신약이 개발됐을 때 그 신약이 판매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바로 성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치주는 반대로 뭐가 되죠? 미래에 대한 수익에 대한 기대보다는 현재 이 기업이 벌고 있는 수익, 현재 쌓여있는 자산에 대한 흐름으로 주가 반영을 하는 게 가치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치주하고 성장주 왜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주가가 대한민국 증시가 강세장일 때, 시장이 회복길 때, 시장이 올라갈 때는 보통 어떤 게 올라갑니까? 성장주들이 강하게 올라갑니다. 반도체가 올라가죠. 바이오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경기가 불황이 오거나 경기가 둔화가 되고 시장이 조정을 줄 때는 당연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이 기업에 대한 수익이 우려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재 자산을 많이 쌓아둔 기업 내지는 현재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 그 기업에 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가치주를 사라, 시장이 안 좋으면 배당주를 사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은 가치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연말에는 시장이 평균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배당주를 사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사실상 금리 상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금리가 상승한다는 말은 글로벌 경기가 둔화가 된다는 뜻이고, 또한 유동성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축소가 돼버리면 성장주들에 대한 매력이 감소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130원 위로 갈 때마다 빠지는 종목들이 여러분들 대충 뭡니까? IT 기업들 빠지게 되죠. 2차 전지 기업들 빠지게 되고요. 역시 바이오 기업들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2017년에 가장 크게 올라갔던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신라젠, 이런 IT, 바이오, 성장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시장이 좋았거든요. 그만큼 기업들이 돈을 잘 벌 때였고 경기가 좋았으니까요. 근데 2018년 지금 와서는 가장 많이 빠진 종목들 뭐죠? 바이오 종목들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지금까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요? 경기에 대한 불안감,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던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1월달 1월 효과로 인해서 시장이 올라갈 것이라고. 그리고 이미 코스피 기준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상태에서 사야 되는 게 뭘까요? 시장이 빠지기 시작한다라면은 가치주를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1월 효과, 1월에서 2월 달까지 시장이 올라간다라면 여러분들이 사야 될 건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올라갈 때는 성장주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1순위는 낙폭 과대주, 그리고 낙폭 과대주 중에 고 PER 종목들, 소위 말해 성장주들에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1월 달과 2월 달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현금 많이 잃어버리셨고 정말 많은 종목들 손절치셨고 많이 자금들이 지금 유출이 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자금들 다시 채워 넣으려면 앞으로 증시에서 가장 상승률이 크게 될 만한 종목들을 사셔야 되고 그 종목들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저는 3월도 아니고 4월도 아니라 1월 달에서 2월 달 사이에 가장 집중 매매를 하셔야 될 게 이쪽 섹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일 날 강의를 해드렸으니 오늘은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 시크릿 노트에서 제가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글쎄요, 작년 이맘때쯤은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안 했던 이유는 금리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거기 때문에 제가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 왜요? 시장 하락 때는 바이오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저는 시장 1월달, 2월달 효과로 바이오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그럼 보도록 할까요?
우라노스가 어떠한 산업, 바이오 산업 중에서 어떠한 기업을 얘기할 것인가? 저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요즘 정말 고령화 사회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늘면서 미용과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 주말 같은 데 시간을 내서 피부과를 많이 가게 되죠. 거기 가서 보톡스 한 대씩 맞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그야말로 과거 대비해서 이 시장이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왜 갑자기 보톡스를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 생각 드는 거는 이 보톡스가 정말 이제 필수 소비재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미용에 관심이 많아졌고, 정말 일상생활에서 예전에는 이거 한 대 맞는 것도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톡스에 대해서 감이 안 오실까 봐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드릴까요? 자, 최근에 보톡스 시장이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커져가고 있고, 의료 개념으로도 지금 많이 맞고 있지만 미용 개념으로도 정말 많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산을 했는데 다음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1등은 미국 기업의 엘러간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엘러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보톡스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76%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엘러간이 시장 점유율은 엄청 큰데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뒤처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글쎄요. 엘러간의 보톡스 가격, 여러분들 아마 피부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은 아실 겁니다. 엘러간의 보톡스 가격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하나 맞자니 좋은 것 같긴 한데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보톡스 가격은 2만 원에서 내지는 8만 원 사이, 평균값을 구해보면 한 5만 원가량 됩니다. 자, 가격 차이가 3배 정도 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 점유율은 엘러간의 시장 점유율이 큰데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서면서 무섭게 치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쎄요. 저는 뭐 한 번도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주변 지인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1인당 가서 병원 가서 이 보톡스 주사를 한 대 맞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가서 입장하자마자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그냥 주사만 한 대 딱 맞고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딱 5분밖에 안 걸립니다. 5분인데 그러면 5분이라면 1시간 동안 12명이 시술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명당 비용이 한 5만 원 정도 평균값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럼 1시간 동안에 병원은 60만 원의 매출이 생깁니다. 자, 60만 원의 매출이 생기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궁금해서 한번 전국에 피부과가 몇 개가 있나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물론 정확한 수치를 구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대충 전국에 있는 피부과가 210개 이상이 됩니다. 그냥 200개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1시간 동안 전국에 있는 피부과 200개 이상이 1시간 동안 60만 원씩을 번다라면 1시간 동안 이 보톡스로 발생이 되는 매출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평균 하루에 병원들이 10시간 정도 이상은 진료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매출이 대충 계산이 되십니까? 하루 동안만 보더라도 보톡스에 대한 매출이 10억 이상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또 병원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 병원에서 수익이 별로 나진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약값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야말로 보톡스 기업들에 대한 이익이 늘어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직접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시장 규모가 아닙니까?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톡스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가? 물론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018년 4월 달과 7월 달에 사건이 터졌죠. 중국 내에서 가짜 보톡스 사건이 있었고요. 내지는 가짜 백신 사건이 있으면서 중국에서 이 보톡스 관련해 가지고 의약품 관리 규제를 하면서 수출이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수출이 감소되면서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많이 줄었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2019년에 중국 CFDA에 시판 허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만 떨어진다면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이 된다는 거고, 가짜 보톡스가 아니라 인증을 받은 보톡스로서 당연히 중국인들의 소비에 따라붙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 미국과 유럽,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 확대가 계속적으로 더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야말로 이 보톡스 관련된 시장이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서 실제로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이 매출 구조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와닿으실 겁니다. 자, 이거 저만의 생각이냐?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증권가 쪽에서도 내년 바이오 시장 중에서 특히나 보톡스 관련해가지고 시장 캐파가 커질 거라고 지금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뭡니까? 바이오주 중에서 이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셔야 1월 달과 2월 달에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국내 보톡스 시장 업체별 시장 점유율과 업체 생산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계속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더 시장은 커질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있을 건데,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업이 지금 급격하게 성장 중이고, 그 중에서 내년 중국의 시판 허가를 앞두고 있는 기업은 또 어떤 기업이고, 또한 미국과 유럽에 진출될 기업은 또 어떤 기업인지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가격 전략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까지 전부 다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꼭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한 주의 마지막을 여러분들의 정말 계좌의 수익을 늘릴 수 있는 투자 전략을 꼭 갖고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내년 주목해야 할 산업 바이오, 그중에서도 특히 보톡스 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목을 담아야 할까 궁금하실 텐데 정말 이어지는 방송에서 공개되나요? 네, 사실 최근에 아마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많은 좀 우려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이슈와 더불어 가지고 셀트리온에 대한 이슈까지 해서 사실 제약바이오가 참 이번 2018년 연말에 참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점차 해소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역시 시장이 올라갈 때는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게 또 제약바이오이긴 합니다. 지난 7월 달에서 8월 달 사이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화면상으로 잠깐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 지난 2018년이 우리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던 시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에서 좀 하락이 했었고,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 추세가 하락 중인데 잘 보시면은 지난 7월 달과 8월 달 장세가 그래도 좀 반등폭이 길었던 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7월 달하고 8월 달 사이에 가장 주가가 상승률이 빨랐던 종목들이 뭡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가장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올라갔었고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7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 주가가 역시 상승을 했었고요. 역시 최근에 이슈가 컸던 바이로메드 같은 종목도 7월 달에서 8월 달 사이가 주가가 또 가장 크게 올라갔었던 시기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올라갈 때는 제약바이오의 탄력성이 커집니다. 바로 성장주들에 대한 주가가 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1월 달과 2월 달 사이에도 역시 해당 종목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역시 오늘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는 제가 2019년에 중국에 진출될 수 있는 기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오셔서 참고해서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방송에서는 내년 중국에 진출할 바이오 기업 어떤 종목이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누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크릿 노트 시즌4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